중국의 젊은 세대는 점점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사람들처럼 매일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경제적 침체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계속해서 짓누르는 그림자라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중국 사회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한 회사원이 있습니다.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왜 희망을 잃어가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왕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특별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것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서로 사이가 무척 좋았고 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저 역시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산하 제한 정책 덕분에 저는 결혼 후에도 아이를 한 명만 낳고 산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까지 했으니 앞으로의 삶도 안정적일 거라 여겼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저희 생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고 그 영향으로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꿈꾸는 20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결혼은커녕 기본 생활조차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중국의 미래는 밝다고 믿었습니다. 미국을 능가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확신했어요. 특히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TV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대결을 다루는 뉴스와 프로그램들이 끊임없이 나왔고 그때마다 중국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중국이 강하고 당당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늘 미국의 편에 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오는 중국인 연예인들을 보며 그들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경제는 화랑이었고 백화점에는 명품을 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희 가족도 저를 대학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모두가 부유함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취직한 회사는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럭저럭 버틸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사수가 갑자기 퇴사했습니다. 단순한 퇴사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가 높은 월급을 감당할 수 없어 해고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제 업무는 더욱 늘어났고 사수의 업무까지 제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입사 초반만 해도 9시 출근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 8시 출근이 당연해졌고 밤 10시까지 일하는 날이 흔했습니다. 대입 준비 시절에도 이렇게 오래 앉아 공부한 적은 없었어요. 매일 허리가 아프고 머리까지 지끈거렸지만 업무는 줄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추가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지쳐서 결국 저는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큰 실수였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에 성공했으니 또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국의 회사들은 채용을 멈추었고 공장 일자리마저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공장조차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로 이전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유명한 텀블러 제조업체인 하인스는 태국에 공장을 설립했고 디스플레이 업체인 오이는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청년들을 받아주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정하다 보니 결혼과 가족 같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조차 불확실해졌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경제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이 청년들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젊은 세대는 점점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사람들처럼 매일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경제적 침체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계속해서 짓누르는 그림자라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감당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점점 더 버거워지는 현실입니다. 주택 시장은 일반인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비싸거나 품질이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한때는 풍부하고 유망했던 일자리들도 이제는 불안과 불확실성의 원천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고 해고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결혼은 한때 인생의 당연한 단계이자 꿈 같은 일이었지만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결혼, 내 집 마련,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마치 넘기 힘든 산처럼 느껴집니다. 가족에게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는 감당하기 힘든 짐처럼 다가옵니다.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길까봐 두렵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은 공감을 얻기 힘듭니다. 대학까지 졸업한 제가 왜 취업을 하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은 답답함을 더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제 친구들과 동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결혼과 미래의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던 대화는 이제 고용 안정, 생활비 상승, 그리고 불안한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로 대체되었습니다. 청춘의 낙관주의는 생존을 위한 실용주의로 변했습니다. 낭만적인 파트너십은 더 이상 사랑과 우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정적 안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가족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많은 이들이 결혼을 현실적이지 않은 꿈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일찍 한 친구들조차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를 갖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결혼에 대한 열망을 점차 잠식해가며 사람들은 걱정과 의심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사랑과 결혼을 꿈꾸는 것은 거의 순진한 일처럼 보입니다. 저는 가족과 결혼이라는 개념을 한데 묶어 주던 사회적 구조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점점 찢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심의 거리를 걷던 중 저는 충격적이면서도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어린 소녀들의 수가 놀라울 만큼 많았습니다. 그 광경은 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혹한 현실을 생생하게 상기시켰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충격적인 단어까지 생겨났습니다. 미녀 노점이라는 말인데 얼핏 들으면 미녀가 운영하는 식료품점처럼 들리지만 그 뜻은 전혀 다릅니다. 이 노점은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남성들에게 특정 행동을 해주고 돈을 받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 함께 가는 것이 150위안, 약 29,000원 정도이며 손을 잡는 것은 100위안, 약 19,000원 정도입니다. 그 외의 행위들은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단순히 돈을 쓰고 싶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굶지 않기 위해 여성들이 길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충격과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까지 치닫게 되었는지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적 구조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랑과 결혼은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며 오히려 부담스럽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저는 불확실한 미래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경제적 상황이 사람들의 소중한 가치를 침식해가는 모습을 보며 큰 슬픔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의 길거리에서는 여성들이 단체로 춤을 추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들의 눈에 띄기 위해 일부러 춤을 추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과연 중국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끝없는 성장만을 경험해왔다고 믿어왔지만 이렇게 급격히 추락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저를 포함해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도 뚜렷한 변화가 보입니다. 경제난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사람들 간의 소통 방식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동경하며 자랐던 따뜻하고 공동체적인 정신은 점점 사라지고 좌절감과 조급함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거리를 걷다 보면 과거의 따뜻한 기억과는 너무나 달라진 풍경이 눈에 띕니다. 사람들은 신경이 예민해 보이고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가득합니다. 한때는 인내심을 갖고 줄을 서서 기다리던 모습이 이제는 날카로운 말과 무뚝뚝한 태도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흥정과 웃음으로 가득 찼던 시장도 이제는 가격과 품질에 대한 논쟁으로 긴장감이 흐릅니다. 소소한 생활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작은 마찰에도 쉽게 감정이 격해지곤 합니다. 대중교통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한때는 조용히 출퇴근하며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던 곳이 이제는 작은 일에도 감정이 쉽게 격해지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원 버스 안에서는 사소한 오해나 시비가 금방 언어적 충돌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의 집단적인 스트레스가 한계점에 도달한 것처럼 사소한 불편함이 억눌린 감정을 터뜨리는 방아쇠가 되고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서도 이런 변화를 느낍니다. 예전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했을 상황들이 이제는 쉽게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작은 일로 가게 주인에게 화를 내거나 이웃에게 불필요하게 언성을 높이는 제 자신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는 제가 평소 중요하게 여겼던 조화와 존중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에 스스로에게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경제적 스트레스가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만들어낸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행히도 한국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삼촌께서 비행기표를 준비해 주시며 한국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삼촌의 말에 따르면 같은 공장에서 일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수입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삼촌은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하며 정착하셨습니다. 고국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지만 삼촌의 초대는 저에게 새로운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삼촌의 초대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저에게 주어진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끝없는 경기 침체 속에서 중국에 남아있는 제 삶은 불확실성과 점점 줄어드는 기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일상은 끝이 보이지 않는 구직 활동과 잇따른 실망의 악순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우울한 순간에 삼촌으로부터의 전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삼촌은 늘 저와 가까이 지냈고 비록 거리상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깊은 애정과 상호 존중의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삼촌의 따뜻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는 제가 처한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삼촌은 환경의 변화를 통해 저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지낼 숙소와 취업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시골에 위치한 공장들은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며 돈을 조금 모은 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직업을 찾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제 마음은 불안과 걱정으로 무거웠습니다. 친구들과 온라인 포럼에서 한국인들이 중국인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낯선 땅에서 적대감이나 차별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한 후 경험한 현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한국인들과의 만남은 제가 갖고 있던 선입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수준의 친절함과 예의가 저를 반겨주었고 처음에는 경계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이내 따뜻한 태도에 제 걱정은 점차 녹아내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거대한 도시 풍경 속에서 길을 잃고 서툰 한국어로 길을 묻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알아차리고 망설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목적지까지 함께 걸으며 주요 랜드마크를 설명하고 도시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만남에서 느낀 그녀의 관대함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이러한 친절함이 특별한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저를 위해 간단한 한국어로 설명해주는 주인, 만원 버스 안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어린 학생 등 사소하지만 따뜻한 행동들이 쌓이면서 점차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지인들과의 대화는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제한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인내심과 진심, 어린 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경험은 삼촌의 이웃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외국인이 새로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듣고 경계하거나 거리를 두는 대신 오히려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중국의 생활과 전통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의 호기심과 따뜻함은 제가 우려했던 무관심이나 경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웃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인간의 따뜻함이 국경을 넘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인간의 친절함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기 전에는 중국인으로서 차별과 적대감에 대한 두려움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두려움은 점점 소속감과 유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적이 다를지라도 사람들의 따뜻함과 연민은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제가 낯선 곳에서조차 인간의 온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공장 일이 쉽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공장에는 한국인보다는 중국인과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한때 중국이 최고라고 믿었던 제가 이제 한국의 공장에서 일하게 된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공장에는 평소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며 부지런한 외국인 근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일을 했기에 모두의 신뢰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피로는 그를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쌓였던 것 같습니다. 일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순간은 놀라울 만큼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기계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는 늘 듣던 익숙한 배경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꺼풀이 서서히 내려가고 잠과의 싸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스쳐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제가 반응할 새도 없이 그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고 손은 기계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이어진 기계의 삐걱거리는 소리는 그의 고통스러운 비명에 묻혔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하며 시간을 멈춘 듯 느꼈습니다. 이내 현실로 돌아오자마자 공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비상 버튼을 누르고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고 모두가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기계의 차가운 금속 표면과 대비되는 붉은 피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다행히 손가락은 절단되지 않았지만 상처는 깊었고 출혈도 심했습니다. 누군가가 급히 구급상자를 들고 와 지혈을 시도했지만 단순한 붕대로는 부족했습니다. 긴박한 목소리로 구급차를 부르라는 외침이 공장을 울렸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시간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를 위로하고 깨어있게 하려 애쓰는 동안 매 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고통과 충격에 휩싸여 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은 능숙하고 빠르게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과 무력감이 교차했습니다. 평소에는 끊임없는 소음이 가득한 공장 바닥은 구급대원들의 지시 소리 외에는 섬뜩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직원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사고로 인해 해고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장의 엄격한 안전 규정과 사고의 심각성을 떠올리며 그의 부재는 그 실수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없는 작업장은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고를 통해 업무의 위험성과 잠재적 결과에 대해 조용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점차 일상의 배경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의 한 달 후 그가 공장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의 복귀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은 기쁨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휴식 시간에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안부를 묻고 무엇보다도 그가 보상금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고로 인해 발생한 높은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완전히 회복할 시간을 보장하는 등 회복 과정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무관심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와는 달리 회사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 궁금한 나머지 저는 반장님께 직접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반장님은 약간 귀찮아 보였지만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고용보험을 가입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고용보험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회사에서 직원이 일을 하다가 다치면 회사가 책임을 지고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에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쉬는 동안 자신의 삶, 건강, 그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고 보험금과 저축한 돈의 일부를 사용해 고향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일을 할 수 없는 동안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국의 노동제도에 대해 더 궁금해졌습니다. 노동법에 대해 찾아보던 중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실직 시 체계적이고 강력한 재정 지원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시스템은 제게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알게 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기여하며 실직 시 일정 기간 동안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실직자들이 경제적 파탄의 압박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완충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구직 활동 지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개인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에서 실직은 흔히 정부의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재정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을 통해 실직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원적인 경로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도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재취업을 준비했더라면 중국에서도 다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 오게 된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있는 나라에서 기여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몇 년 후 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곳에 머물며 한국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저는 심지어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던 곳은 서울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었지만 한국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곳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곳에서는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공짜로 일하지 않고 세금을 열심히 내며 한국 사회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지키며 언젠가는 영주권을 얻고 이민을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도 한국어를 배우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부모님을 도울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이곳의 사회적 가치와 제도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 자신이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사람으로 존중받는 이곳에서의 삶은 제가 원하던 안정과 희망을 다시금 찾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곳에서 경험할 일들과 함께 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왕이 씨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왕이 씨는 중국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직업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한국으로 오게 되었죠.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대한 걱정이 컸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체계적인 사회보장 제도와 사람들의 따뜻한 지원은 그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경험은 왕이 씨에게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게 되었고 부모님께도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삶이 때로는 우리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따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왕이 씨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삶이 존중과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